여러분, 오늘은 유전체 데이터 분석의 핵심인 연관 불평형, 즉 LD를 미시적인 수식부터 거시적인 빅데이터 분석까지 단계별로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기초 원리부터 시작해 플링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과정까지 실무적인 흐름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복잡한 게놈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멘델의 독립법칙과 달리 실제 유전 현상에서는 재조합이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가까운 유전자들은 서로 연관되어 함께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연관 불평형 LD라 정의하는데, 이는 두 유전자좌의 대립 유전자가 확률적 기대치보다 더 빈번하게 혹은 덜 빈번하게 함께 나타나는 비무작위적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물리적 연관과 교차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유전학 연구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 EXE 매트릭스는 두 로커스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보여주며 연관 불평형의 핵심 개념을 한눈에 시각화합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각 대립 유전자의 빈도곱이 결합 빈도와 같지만 유전적 연관이 있다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LD는 관측된 실제 빈도와 독립을 가정한 기대 빈도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관 불평형을 수치화하는 D는 관측값과 기대값의 단순 차이를, D'은 이를 0과 1 사이로 정규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대립 유전자 빈도나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견고하고 직관적인 통계 지표인 상관계수 R제곱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전학에서 핵심적인 LD의 개념은 통계학의 상관계수 R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공분산을 각 변수의 분산으로 정교화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R의 제곱인 R제곱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 두 마커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기에 GWAS와 같은 대규모 분석의 표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한 마커가 다른 마커를 얼마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그 효율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의 상관계수 R이 유전학의 R제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면 공분산과 분산 개념이 연관 불평형 D와 유전자 빈도로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제곱은 결국 관측치와 기대치 차이의 제곱을 대립 유전자 빈도의 곱으로 나눔 값이며 2x2 테이블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수식 이면에 숨겨진 이러한 통계적 원리를 이해하면 유전 데이터 분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퍽 아일랜드 워크숍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손으로 연관 불평형, 즉 LD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MP1과 SMP2를 타겟상으로 설정하고 우측표에 제시된 40개 하플로타입 빈도를 바탕으로 두 로커스 간의 R제곱 값을 구해볼까요? 특히 로커스 1의 A 대립 유전자와 로커스 2의 C 대립 유전자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계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바탕으로 연관 불평형 지수인 R제곱을 단계별로 계성해 보겠습니다. 수식에 따라 값을 대입하면 약 0.71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1에 상당히 가까운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유전자 좌가 매우 강한 연관 불평형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 유전체 연구인 GWAS는 수백만 개의 SNP를 다루기에 연산 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작업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수작업으로 5분 걸릴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해결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규모 유전체 분석의 표준 도구인 플링크를 통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플링크에서 R2 옵션을 사용하여 유전 변이 간의 연관성인 LD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그 출력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테이블을 통해 각 SNP쌍의 상세 위치와 상관 계수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산 효율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 이내의 값들 위주로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석 범위를 세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윈도우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 거리나 마커 수, 그리고 R제곱 임계값을 조절하여 필요한 연관성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kB 거리까지 계산하거나 마커 수 제한을 해제하는 등 다양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출력 파일 용량이 커질 수 있으니 다시 R2GZ 옵션으로 압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플링크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유전적 연관성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여 데이터 내의 핵심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짙게 표시된 LD 블록은 재조합 없이 한 덩어리로 유전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형질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색이 밝은 부분은 연관성이 약해지는 재조합 핫스팟으로 유전적 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LD 디케이는 유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관 불균형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그래프에서 보듯 재조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LD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LD 유지 거리는 집단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GWAS 분석에서 마커 밀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된 정보를 걷어내는 LD 프루닝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연관성을 가진 마커들 사이에서 대표 마커만 남겨 데이터를 최적화하면 PCA나 스트럭처 분석 시 필수적인 독립성 과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실행 후 생성되는 파일을 통해 유지되거나 제거된 마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분석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연관 불평형, 즉 LD는 개별 마커라는 점을 넘어 질병의 원인 유전자로 이어주는 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통해적 분석과 플링크 같은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정제하면 비로소 우리가 유전체를 바라보는 해상도가 결정되는 것이죠.